자, 제가 이제 호텔에 있는 그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프론트 팀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호텔에 이제 호텔에 가서 뭐 체크인, 체크아웃 같은 거 해본 분들은 이제 아마 이런 모습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고객들을 많이 응대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프론트 이제 업무고, 이제 호텔에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거나 실습을 나가게 되면 이런 이제 부서들을 다양하게 돕니다. 이제 식음료 파트에 가서는 레스토랑, 이제 호텔, 뷔페, 레스토랑,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다양한 업장들의 레스토랑에서 서버로서 일들을 해보고, 또 거기서 이제 뭐 고객들을 응대하는 업무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프론트부서에 배치돼 가지고 이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그런 업무들을 여기서 이제 또 해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론트 부서에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레스토랑이 이제 호텔 같은데 큰 호텔 가면 레스토랑 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데 가면 이제 뷔페 레스토랑이 해서 조식, 뭐 조식 뷔페, 뭐 이제 저녁 뷔페, 뭐 점심 뷔페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다음에 또 일식 레스토랑, 중식 레스토랑, 양식 레스토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 레스토랑들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이제 그 레스토랑 서버로서,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 팀에 소속돼 가지고 일을 이제 보통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녁 이제 양식 정찬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고객들에게 와인을 추천해드리고 와인 서버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음식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근무 경력이 쌓이면 이제 뭐 지배인으로서 이제 매니저 역할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방케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팀들인데, 또 연회가 행사장들이 열릴 때는 연회 안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학술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콘서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결혼식도 해당이 될 거고, 돌잔치도 해당이 될 거고, 또 이 안에서 이제 그런 연회를 진행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호텔에 취업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파티셰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죠. 파티셰를 꿈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베이커리가 있는 호텔들이 있어요. 이제 베이커리가 있는 호텔들은 조금 이제 규모가 큰 호텔들은 이렇게 베이커리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호텔 조립 파트에서 이 파티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빵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제 이제 조식 뷔페도 있고 석식 뷔페도 있고 중식 뷔페도 있는데, 뷔페에 있는 이런 빵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팅을 하기도 하죠. 예, 뷔페에다가. 이게 이제 그 호텔 안에서 또 파티시에로서 일했을 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식음료 팀에서 이렇게 그 베이커리에서 배치돼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그 로비 라운지에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바리스타 역할도 하고, 그 카페 라운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나의 직업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이제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바리스타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이 바리스타 업무가 저는 이제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셰프의 전성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셰프는 굉장히 연예인만큼 저는 인기 직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셰프가 되기를 꿈을 꾸고, 또 셰프로서 이제 명성을 얻고자 노력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전문적으로 셰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타깝게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유학 가 있던 친구들이 대부분 돌아오기도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곳에 그런 조리를 전문으로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간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바로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리를 전문으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특히 제일 많은 게 이제 전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문 바리스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회사의 어떤 이제 이 커피 브랜드에 취업을 해서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는 그런 커피집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커피만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카페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지만 특히 이제 스페셜티 커피처럼 로스팅도 직접 하고 그다음에 그 로스팅한 커피를 이제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의 커피로만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브루잉 기법으로 추출을 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이죠. 이제 거기 있는 바리스타들, 그러니까 전문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뭐 여러분 이제 학교는 제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다른 여러분들과 비슷한 전공을 갖고 있는 다른 학교에 가면 이 이제 학교 안에 이런 이제 바리스타 대회를 나가기 위한 그런 동아리들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대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뭐 이런 곳들도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리스타도 이런 이제 그 TV에 나오는 그런 이제 유명한 셰프들처럼 지금 이 새로운 어떤 직업적인 세계를 한국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주관하는 SCA라는 전 세계 커피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주관하는 그런 대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상을 만약에 누군지 받게 되면 굉장히 그 명성도 얻게 되고 아주 유명 연예인만큼 유명 인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도에 그 전지현 바리스타라고 이제 부산에 모모스 커피 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커피 랩에서 10년 동안 이제 꾸준히 바리스타로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서 실력을 쌓아왔던 이제 바리스타 분이 작년에 전 세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한국 어떤 이 카페 커피 산업에서는 큰 획을 걷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SC에서 주관하는 많은 대회들이 있어요. 그 대회에 각종 대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두고 있고요. 특히 뭐 이제 브루잉하는 이제 그런 드립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스컵, 그 다음에 뭐 라떼아테컵, 뭐 이런 것들의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자기의 개인 그런 이제 카페 매장이죠. 커피 전문 매장들을 오픈해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으로서 저는 이 바리스타도 굉장히 그 이제 중요한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그 여러분들한테 취업처로서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곳에 취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특히 이제 뭐 커피 전문점에서 내가 만약에 디저트 카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창업을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호텔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는 거는 창업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요즘은 이 고객 서비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에요. 이런 고객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지만 특히 이런 전문 바리스타가 되거나 또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도 이제 전문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텔은 뭐 전통적으로 이런 서비스 교육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텔에 취업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커피 바리스타도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리스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PC 그룹에 취업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양성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성 코스에 들어가게 되면 파티시에 전문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리스타 전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코스로 나뉘어서 굉장히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SPC 그룹의 산하의 브랜드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파티시에로스 배치가 베이커리에 배치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파스쿠치나 이런 것들이나 이제 몇 개의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바리스타로 배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졸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는 많이 경험이 있을 텐데,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장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리사로서도 보조 이제 조리사가 되는 거죠. 지금 처음 이제 조리사가 된다 그러면 호텔에 취업할 수도 있고, 이런 개인 레스토랑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호텔 아니고 레스토랑에 이제 조리사로 취업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레스토랑 서버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당연히 이제 스태프로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취업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제 뭔가 내가 외식업으로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 레스토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곳에서 직업적인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후에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많은 이제 뭐 여기 이제 교촌치킨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교촌치킨이 있죠. 그 뭐 또 유명한 게 뭐 있죠, 여러분들 치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BBQ, 그죠? BBQ라는 그런 이제 치킨 브랜드도 있죠.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직업적으로 슈퍼바이저를 하거나 일을 했던 분들이 많은 치킨 브랜드를 창업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한 게 제가 알기로는 뭐 네네치킨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 회사에서 다니셨던 그런 이제 슈퍼바이저 분이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프랜차이즈 기업에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뭐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브랜드에 취업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뭔가 언젠가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직업적인 경험을 통해서 쌓인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교촌치킨처럼 뭐 BBQ처럼 뭐 DHC처럼 이렇게 치킨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이런 이제 SPC 그룹처럼 다양한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죠. 뭐 잠바 주스도 있고,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베스킨라빈스, 또 뭐 파스쿠치, 그 다음에 파리크루아상, 뭐 던킨도너츠, 뭐 이런 것들, 쉑쉑버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브랜드고요. 여기서 이제 커피앤웍스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 여러분들 그 SPC 그룹에서 하는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들은 이제 훈련을 받고 파스쿠치나 커피앤웍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파리크루아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 이제 또 뭐 여기는 레스토랑이죠. 잠바 주스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배치가 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랜드 이치라는 이제 이랜드 그룹 외식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애슐리라든지 자연별곡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취업하게 되면 다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곳들도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내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취업처가 되고요. 이런 이제 맥도날드 같은 이제 이런 버거 브랜드들도 있고,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뭐 다양한 외식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는 게, 작은 프랜차이즈 기업보다는 조금 중견 기업 이상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취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직업적으로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내가 혹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직업적인 것들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다 이게 나중에 창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식품회사에 취업하는 겁니다. F&B 회사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식품회사들은 식품을 제조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다양한 식품 사업들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뭐 신세계푸드 이런 곳들이에요. 여기 이제 CJ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빕스나 뭐 타면탐 여기 이제 뭐 투썸플레이스나 비비고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CJ푸드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외식 사업 브랜드이긴 한데, 이 회사들도 다 이런 브랜드를 다 갖고 있어요. 들여다보면.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급식 사업 같은 것들도 합니다. 급식 사업도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처럼 직업적으로 이런 외식 산업을 전공한 사람들을 이 회사들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 제가 지난 학기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 뭐 CJ 푸드빌에 취업하게 되면 이제 교육받고 나서 이런 부서로 배치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양한 외식과 관련되는 사업부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다면 이런 이제 회사들을 취업의 목적으로 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뭔가 창업을 할 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숙제로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졸업 진로는 뭐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과제 방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과제 방에다 올려드리는데 이제 소과제 방에다 올려드리면 질의응답 하는 소과제 방에다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다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한 다음에 생각하는 이제 이건 뭐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중기적이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복수응답도 가능합니다. 복수응답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뭐 나 아직 결정 못했다라고 그냥 올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예, 지금 고민 중이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 갈까 여기는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고요. 복수로 응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호텔에 근무하고 싶은데 레스토랑에 근무하고 싶다. 아니면 뭐 호텔에 근무하고 싶으면서 또 뭐 베이커리에 근무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리에서 파티셰로만 그냥 하고 싶다. 나는 그냥 레스토랑에서만 일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카페나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 근무해서 바리스타로 좀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호텔에 근무하면서 조리사. 아니면 내가 그냥 조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레스토랑에 근무하면서 조리사가 되겠죠. 그럼 3번, 4번. 자, 나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하겠다. 그래서 슈퍼바이저나 내근 업무, 또 아니면 프랜차이즈 회사의 취업이 바리스타로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6번하고 2번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F&B 관련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외식 기업이죠. 그리고 또 이제 메뉴 개발자나 뭐 내근 주방 뭐 이런 데 다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뭐 7번을 작업하셔도 되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조금 빠른 이른 나이에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리사 3번, 8번, 뭐 2번, 8번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전공과 다른 직업을 하고 싶어. 예,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뭘 하고 싶은지는 안 적으셔도 되고 9번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내가 좀 10번, 9번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전혀 이제 이쪽 진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뭐 지난 학기 때는 이제 네일 아트샵 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었고 미용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학교를 들어올 때는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못하고 좀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전공이어서 들어왔는데 내가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게 마음이 바뀔 수 있죠.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고 전혀 저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졸업하고 나서 결정을 못해서 놀고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놀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졸업하기 전도 좋고 졸업할 때는 지금 이제 뭐 취업이 상당히 이제 조금 이 코로나 문제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결정이 안 됐으면 현재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해서 그 직업을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 안 해보고 이제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경험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관두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것들을 그때부터 고민을 해도 하나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20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통해서 내가 진짜 30대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고민해서 결정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고민들은 뭐 지금 전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진로에 하등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런 충분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무직. 여기 이제 11번 사무직이죠. 전공과 상관없는 무조건 난 사무직만 하겠다. 이런 분들 꽤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몇 년 동안 이렇게 졸업생들을 보면 정말 사무직만 하고 싶어 한 친구들은 사무직이 되더라고. 사무직이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여러분 학교 나와서 그냥 사무직으로 얼마든지 다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프랜차이즈 회사에 사무직이 되는 것도 상관없고 F&B 회사, 뭐 식품 회사에 사무직 되는 것도 사무직이죠. 이거 말고도 그냥 다른 사무직을 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무직을 하고 싶으면 사무직의 전문성을 가지는 취업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여튼 어쨌거나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졸업 진로는 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방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복수로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꼭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좀 할 게 좀 많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이 소과제방에서 이제 과제에 응답해 줘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외식 창업 실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다양한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넓은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다양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여행을 참 많이 다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저도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세상의 다른 면들을 많이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학생으로서만 계속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은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만 계속 생활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뭘 결정을 못하고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 친구는 아마 많은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정을 좀 남들보다 좀 빨리 내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도 고민을 당연히 하는 시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생 곡선이라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1차 은퇴가 50세 전후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3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되면 이미 직장 생활 막 한 10년 정도 한 친구들은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겠다고.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 난 싫어. 그냥 나는 조직사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때 선택하는 게 바로 창업. 자, 1차. 여기 보면 1차. 1차 이후에도 창업. 이때도 나오면 당연히 창업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창업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아까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졸업을 하면 이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을 하겠죠. 그럼 이제 졸업하면 이제 취업하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 시기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직업을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력 이직도 있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때 되거나 이때 되면 우리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2의 인생,
제 인생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세상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미래의 삶을 어떻게 나갈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보고 사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하는 게 좋고 요 시기죠, 요 시기. 이 30대까지 요 시기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 결정. 네, 그게 꼭 목표가 생겼다 그래서 목표가 이제 항상 뭐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바뀌지만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기적인 목표, 그 다음에 중기적인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3, 40대, 지금은 단기적인 건 당장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목표겠죠. 그럼 취업의 목표일 수도 있고, 내가 뭘 더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목표일 수 있고, 내 꿈을 찾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 10년 후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는 한 20년 후의 목표가 되겠죠. 그럼 이런 목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겠죠.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진학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삶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진학은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고, 진학하고 이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바로 중기적인 목표가 되겠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래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경력을 잘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서 뭔가 내 삶의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게 20년, 30년 후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래서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꼭 찾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얘기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건물주가 꿈이에요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죠. 돈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꼭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러한 꿈과 목표를 통해서 뭔가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행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반드시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게 너무 지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